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스닥을 베어마켓의 한복판으로 S&P 500은 고점에서 20%의 하락세로 끌고 내려오면서 약세장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장은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죠. 물론 인플레이션부터 공급망, 전쟁까지 수요를 압박할 만한 악재는 지금 많습니다만 사실 당장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에는 당장 보이는 미국 경제는 너무 강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 침체는 고용과 소비가 무너져야 온다는 점에서 현재 고용 시장은 실업률 3.6%의 완전 고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고용이 지금 둔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너무 타이트한 게 문제죠. 사람을 찾지 못해서 기업들이 임금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심지어 월가는요, 신규 구인 수가 좀 하락해야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소비 역시 강력한 건 마찬가지예요. 최근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 지출은 역사적인 지금 평균으로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약간 둔화돼야 되는 게 정상적일 정도죠.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가장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요.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소비가 바로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침체 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섹터라는 점에서 또 최근 각 항공사들이 올해 2분기 전망하는 수요는요,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여행 예약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올해 2분기 항공 이용객 수요가 2019년 팬데믹 이전의 정상 시기하고 비교해서 무려 25%나 더 높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이거는요,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는 수준이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최대 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요, 체이스의 그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 다이먼 회장은 이제 지난달이죠, 미국 경제에 폭풍우가 다가온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상당한 우려를 샀었는데요. 실제로 체이스는 1분기 실적 보고에서 경기 침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서 이 대손 충당금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이먼 회장이 폭풍우가 몰려오고는 있지만 이 구름이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벙쪘죠. 이제 와서 뭐지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월가가 이거를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JP모건의 대손 충당금을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사실상 회사 수준에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을 보여준 거죠. 이 발언으로 이제 월가는 스탠스가 좀 갑자기 많이 바뀝니다. 애널리스트들이요, 경기 침체를 반영하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의견을 이번 주부터 내기 시작을 하죠. 당장 유럽의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요, JP모건에 대해서 주식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크게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에 완전히 저평가됐다는 말과 함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오펜하이머는요,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CME 그룹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현재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역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 상회로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 데이터를 볼 때요, 아직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은 거의 없다라는 단서가 나오고 있어요. S&P 글로벌이라는 회사는요, 유명한 그 경기 선행 지표죠, PMI를 집계를 하는데요. 향후 12개월 내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이 지표가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고음을 내는 상승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 지표는 무려 1973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기 침체, 그리고 팬데믹까지의 침체도 예상했을 만큼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지표가 50에 가까워지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데, 현재 지수는 지금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실상 내년 5월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보였던
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와튼 스쿨의 그 제레미 시글 교수 역시 지금 시장의 바닥이 이제 5% 내로 가까워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수익이 여전히 좋다라고 했는데요. 시글 교수의 발언이 그냥 흘려들어서는 좀 안 되죠. 이분은 작년 초에 이제 다우가 35,000을 찍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강세론자였는데요. 실제로 다우는 11월에 36,000을 찍죠. 그리고 10월에는요. 이분이 이제 스탠스를 바꿉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성장해서 가치주로 전환이 되고 국채가 크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대로 됐습니다. 시장의 바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월가 그루는 또 있습니다. 이제 베테랑 투자자죠. 모비우스 캐피털의 마크 모비우스는 역시 이번 주에 증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을 보유하긴 해야 되지만 곧 한 두 달 내로 놓칠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모비우스는 수익과 성장이 모두 있는 기술주를 좋아한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월가는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죠. 모두가 너무 저렴하면서도 잘 할 수 있는 회사를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해 보이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라고 하면 영순위로 꼽히는 기업,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기업일 텐데요. 성장주의 가치주, 주식시장의 안전자산, 바로 애플입니다. 개인 투자자 매수 1순위로 꼽혔고요. 그 월가 웨드부시의 스타 애널리스트들이죠. 댄 아이브스가 이번 하락장이 이 기업을 매수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역사적인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플을 꼽았습니다. 웨드부시는요, 이번 하락장에 매수해야 될 기술주 탑픽으로 애플을 비롯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하고 구글을 꼽았습니다. 애플은 지금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업이죠. 기술 성장 주면서 가치주이기도 하고요. 배당주이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아이폰은 이제 자유소비재가 아니라 거의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기 순환 주면서도 또 경기 방어주도 될 수 있는 기업. 주식이 만일 게임이라면요, 사실상 만렙을 모두 채운 기업이 애플입니다. 일단 애플의 올해 1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2분기죠. 애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애플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숫자로 보여지는 그림은 나쁘지 않았어요. 주당 순이익은 1불 52를 기록해서 전망치였던 1불 43달러를 약 한 6% 정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매출 역시 전망치였던 940억 달러를 3.5% 상회한 972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심지어 모든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공급망 문제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배당금도 인상하고요,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플의 주가는 잠깐 반짝인 다음에 그대로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죠. 어닝 자체의 숫자는 월가도 긍정적으로 갔는데요. 문제는 이 어닝콜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에 중국의 경제 봉쇄하고 공급망 문제가 본격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한 후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죠. 레프티브 역시 지금 어닝 숫자 자체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견고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전망을 워낙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월가에서 지금 실적 전망을 깎아내린 곳이 27곳에 달합니다. 상향 조정한 곳은요, 단 한 대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애플의 어닝 전망은 좋지가 않습니다. 2분기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망 수정치 역시 3개월 전보다 모두 이제 소폭이지만 하락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이죠. 그럼 그거는 그때 당시 의견이고요. 지금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떤가? 이걸 좀 보면은요. 25일 수요일 룹캐피럴은요, 애플에 대해서 2분기 아이폰 판매 수요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위험이 있다. 3분기와 4분기도 역시 월가의 기대가 낮다고 했습니다. 매수 의견은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210달러에서 18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죠.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번 그 화요일 24일에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라이센스를 비롯해서 애플 케어, 애플 TV, 아케이드 뉴스, 애플 원 같은 이 구독 번들의 새로운 서비스가 사용자 컨텐츠에서 이제 확장되면서 전체 서비스 수익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역시 당연히 매수는 유지를 했고요. 유럽의 이제 UBS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이폰 수요 전망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의 아이폰 구매 의도가 작년보다 6%더 증가했다고 봤고요. 실제로 아이폰 13이 지금 현지에서 점유율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이폰 구매 의향이 4% 정도 하락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아이폰 수요가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사실 중국 경제 봉쇄하고 공급망 문제가 컸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17일에도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키뱅크였어요. 키뱅크는 상황을 좀 UBS하고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현재 3분기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2분기죠. 2분기의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중국과 공급 부족을 이제 꼽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수요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지금 이미 대부분 반영됐다고 봤어요. 애플은 지금 사용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온 월가 투자 의견들이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애플이 지금 중국의 경제 봉쇄 때문에 이 아이폰 모델 중 하나가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애플이 지금 공급업체한테 생산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팍스콘하고 애플은 여기 논평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25일입니다. 오늘은. 일단 모건 스탠리는요, 문제가 된 모델이 아이폰 14, 그 중에서도 맥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급망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아이폰 그 모델 출시가 지연된 과거의 경우를 봐도 실제 출하량하고 재고 그리고 실적에는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아이폰 모델의 그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봤는데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금 5G하고 컴퓨팅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리고 기대 이상의 이제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강력한 생태계,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 점유율 상승을 들었는데요. 투자 의견은 지금 시장 수익 상회의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는 195달러를 냈습니다. 이거는 현재 140달러에서 약 35%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사실상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을 한 거죠. 반면 리스크 요인도 제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경기 침체가 와서 소비 지출이 약해지고 중국 경제 봉쇄가 오래 지속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경우로 가정을 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제 경쟁 심화, 그리고 미국에서 앱스토어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때 주가가 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봤죠. 네, 최근 그 빅테크 기술주 메가캡들의 하락세가 약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기업보다 견고하다고 봤던 기업들이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충격도 큰 상황인데요. 기술주들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들은 이제 하나같이 100주 이동 평균선을 모두 하회하고요. 200주까지 무너질 정도로 이미 하락세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 중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100주 이동 평균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빅테크 중 가장 강력한 주가 방어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향후 증시가 만약에 살아날 경우에 그만큼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애플의 밸류에이션은요, 이제 역사적인 평균치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대로 강세장이 지속이 된다면 이런 기회는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게 이제 사실이죠.
최근 기업 인사이더, 그러니까 임원들, 대주주들이 거래를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늘리고 있답니다. 매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매도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요, 인사이더들의 거래가 현재 16배에 다가선 S&P 500 기업들의 주가를 볼 때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인사이더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좀 빅픽처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